제가 이번 주는 요즘 와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조건 또는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한테 조건이 지어지는 건데, 조건이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내적인 이제 우리가 조건이 되는 거는 외적 조건도 있고 내적 조건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어떤 내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기억하고 이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불교를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서 이제 이 사띠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사띠라는 것이 이제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조건의 형성에 있어서도 기억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건 또는 연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조건이라고 하죠. 그죠? 빨리어는 빠짜야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을 의지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의도적 행위는 그 조건을 의지해서 생긴 결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제 도와주는 거,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조건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의한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결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함께 드러낼 때, 이럴 때는 이제 연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건 조건 발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건 조건과 조건에서 발생한 것을 같이 드러내는, 이 조건에서 어떤 게 발생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요렇게 이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을 같이 드러내는 걸 연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무명만 이야기하면 조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무명에 의해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의도적 행위가 결과가 되는데, 이 원인과 결과를 같이 드러낼 때는 그냥 연기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연기라는 용어가 좀 더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결과까지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아마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죠? 조건만 드러내면 이게 뭐의 조건인지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법을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자체가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이런 이제 진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무상고 무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건들이 이래 모여서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또 흩어지게 되면 결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어떤 무상의 가장 그 중요한 의미죠, 그죠? 보통 이제 아비담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해석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무상이라는 게 아주 심찰나 또는 찰나에 뭔가 물질이나 정신이 이렇게 생멸하는 거, 이걸 볼 때 그걸 무상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좀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아주 분석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경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 우주조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파괴되기 마련인데 이 100년 안팎의 이 몸이야 오죽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 눈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역시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늙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상하다. 이건 왜냐하면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 조건이 음식이라는 조건도 있고 업이라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 조건 따라 생긴 거,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이제 경전에 좀 부합되는 그런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걸 보면서도 무상함을 볼 수도 있지만 이보다 좀 더 근원적인 거는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무상하고, 그래서 또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조건을 알면 무상고무화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것도 과거의 조건에서 일어났겠죠, 그죠? 그럼 또 현재의 조건은 또 미래의 조건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뭔가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탐진치라는 조건에서 조건이 있으면 그건 또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게 또 집성제에 대한 얘기고, 탐진치가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한다. 이게 이제 멸성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해하면 이제 거의 사성제를 조건을 이해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해하는 수행이 또 도성제고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사성제도 깨뚫어 알 수가 있고, 또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사무량심도 조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내가 왜 저렇게 이제 뭐 저 사람은 저러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건을 잘 이해해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어릴 때부터 가져온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뭔가 그걸 내가 볼 때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고 또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을 먼저 조건을 이해하면 저게 어떤 조건에서 나왔고 또 저 사람의 조건과 내가 가진 조건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지고요. 보통은 자기 입장에서만 보거든요. 내가 이제 보는 시각에서만 보는데 그건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조건하고 남이 형성된 조건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잘 이해하면은 또 자애심이나 연민심이 생기는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연민심도 생기게 되고 자애심도 일어나기 좋다. 뭐 이건 주제가 오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건이 우리 삶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수행할 때도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 어떤 수행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이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 외적인 조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어떤 부모님을 만나거나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도반을 만나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 내면에서 뭐 지혜가 생기거나 또는 자애심이 생기거나 또는 뭐 집착이 많아지거나 성냄이 많아지거나 질투가 많아지거나 이런 거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과 대상을 만나면서 형성된 내 마음이 그 대상을 분별하면서 알게 된 그 마음이 누적되면서 축적되면서 기억되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이상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우리 의식의 흐름이 이제 쭉 이어져 온 것들이 그 기억되어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누적된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는 기억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 그 기억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뭔가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진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그게 기억될 수 있어야 또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더 나은 뭐 향상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또 다음 행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억이 안 되면은 이거는 단절돼 버린단 말이죠. 과거와 현재가 단절돼 버리고 현재와 미래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억이 원활하지 않은 이제 경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치매라고 하는 그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좀 중요한 것들은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이제 처리할 수 있지만 오래된 거를 기억해내는 게 이제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런 뭐 치매라든가 이런 이제 뇌에서 그런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우리 삶에 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억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띠라고 하셨고 이 사띠에는 또 미차 사띠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 그릇된 기억이 있고 삼마사띠, 바른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거는 이제 바른 기억이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제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이건 앞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중요한 것만 좀 짚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정보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뇌과학도 발달하고 심리학이나 뭐 이런 이제 현대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 기억이 우리 삶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은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분별된 것을 그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억을 했으면 그거 이제 또 어떤 적당한 상황에 이르려면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았으면 그걸 아는 거를 알고 나서 이제 그걸 어딘가라기보다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두면
이 기억이 확실하면은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도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쉽게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실제 기억하는 것과 그 기억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면서 했던 정보들을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이따 다음에 만났는데 이걸 싹 잊어버렸어. 그러면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이제 단절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과 현재로 이어지고 또 현재 내가 막 하던 것들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억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했어요. 호흡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혜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지혜를 이제 써서 그 번뇌를 잘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이거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지혜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도 되게 중요하고, 새 속에서도 이제 이런 지식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거나 이런 우리가 새 속에서 학습된 것들이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면 새 속에서 교육을 받거나 뭐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인 삶의 경험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삶을 이뤄가는데,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체성도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던 그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 삶의 여정을 쭉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냐 이런 게 기억됐을 때 그걸 가지고 나라는 이 과거부터 이어왔던 그 내 몸의 변화라든가 또 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기억이라는 그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런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바르게 작동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기억에 의해서 우리 삶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부처님께서 간파를 하시고 8정도 중에서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된다. 정념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그릇된 기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보시고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건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오식하고 이 육식이라고 하는 소위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죠. 그죠? 작동되는 원리가.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형상, 소리, 냄새, 맛 이런 게 바로 감각 기능에 딱 이렇게 부딪힙니다. 특징이 부딪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빨리어로 빠띠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상이 와서 부딪히면 그걸 바로 이제 이해하는, 아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눈에 딱 망막에 부딪힐 때 그때 요건 뭐다라고 아는 안식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기억 이렇게 뭔가를 기억해내고 이런 게 별로 작용하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눈에 의해서 알아진 거 그걸 기억하는, 인풋하는 그 작용만 되지, 이거는 바깥에 이미 알았던 것이 작용하고 이런 거는 좀 별로 여기서는 별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작용하진 않죠. 근데 주로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여기 이 만호의식은 거의 기억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보세요. 전호식을 통해서 본 것을 이제 기억해내서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만호의식의 작용이잖아요. 제6식의 작용이잖아요. 이 의식은 이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 본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계속 분별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색깔은 뭐고 이 모양은 뭐고 이건 어떤 성질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죠.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의 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 기억해내는 작용이 있잖아요. 이 의식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알았던 그 내용을 기억해내는 그 작용이 있어야 이게 분별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이제 만호의식, 그러니까 제6식에서는 이제 전호식하고 좀 확실히 다른 점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기억해내면서 아웃풋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만호의식의 아주 특별한 면이죠. 그래서 이게 경전에도 보면 만호의식은 뭐를 이제 의지하느냐 이러면은 만호의식은 기억을 의지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은 뭐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해탈을 이건 이때 말하는 기억은 바른 기억입니다. 바른 기억이 생기려면 해탈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해탈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좀 미리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에서 이제 또는 삶이나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이나 수행을 할 때나 사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띠를 번역할 때 너무 이걸 이제 수행의 어떤 테크닉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정념이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바른 기억을 통해서 그릇된 기억을 버리고 바른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살면서 좀 그릇된 기억이 형성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꿔서 그릇된 바른 기억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수행이 이제 마음도 좀 정상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막 그냥 현재를 알아차린 이런 이제 단순히 현재에 너무 이제 몰두를 하고, 또 그 수행을 해나가 현재를 알아차리는 약간 테크닉적인 면으로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뜻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 사띠와 기억이 사띠와 이 조건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조건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의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크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 마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호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상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인지하도록 우리 몸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더우면 덥다고 알아야 이걸 대처를 할 수 있고, 추우면 춥다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런 걸 추위나 더위를 감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게 위험한 소리인지 또는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우리가 그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소리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고,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호식은 사실 우리가 특별히 뭐 수행이라는 게 개입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앞에서 경험된 것들, 과거에 경험된 것,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들이 하나 둘 이렇게 기억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현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그 조건이 되거든요. 이걸 바로 이제 그런 거에서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제6식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건 또 그래서 이 육식에 의해서 작용되는 이 식이 이제 계속 작용을 하다 보면 이 육식에 의해서 일어난 업도 이 육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전오식에서는 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이제 분별을 하고 저거에 대해서 모양도 분별하고 뭐 이래 분별하면서 저건 좋다 싫다 저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애착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작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식의 작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이제 작용되는 이 의식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살면서 그 의식이나 마음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데 특히나 이제 제 육식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활동했던 흔적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 이걸 우리가 뭐냐면 습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경향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정체성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어진 그 기억들은 이게 다음에 미래에도 비슷한 식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된 것들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에 아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일어나는 마음들을 굉장히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살아오면서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용했는지 그 작용의 흔적이 이렇게 기억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도 되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 또는 성냄이 많은 사람,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규정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아주 자애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또 아주 이제 연민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억이 만들어져서 우리 의식이 그렇게 이제 형성되는 그게 바로 조건화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네 생각이 그 조건이 된다. 이 말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일종의 조건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걔한테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걸 무슨 그 실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음식을 갖다 주면 나중에는 그 시간만 딱 되면은 걔가 침을 흘리고 이런 실험 아시죠? 그게 이제 조건화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그 행위에 의해서 나중에 그 비슷한 환경만 돼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조건적으로. 근데 그건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경치를 볼 때마다 저거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애착을 일으키는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해왔으면 나중에는 그 비슷한 모습, 비슷한 형상만, 비슷한 어떤 환경만 가도 그냥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애착이 달라붙는 이런 식으로 조건반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그릇된 기억이 형성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기억이 있고 바른 기억이 있는데 이 그릇된 기억으로 조건화가 되면은 이건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인 이제 중생들의 삶이 되는 거고 바른 기억으로 조건화가 되면은 그건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건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욕망이나 성냄에 쫓아서 살아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욕망을 쫓아가거나 화를 쫓아가거나 이런 식의 삶들은 굉장히 조건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만 부딪히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하는. 좋은 게 좋고 행복한 느낌이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애착이 달라붙게. 이렇게 우리 마음은 오랫동안 조건화가 되어 온 거죠. 그렇게 기억이 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반응했다는 게 계속
반응한 방식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그게 기억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만 되면 저절로 이래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오랜 시간 반복된 걸수록 더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그죠? 이거 왜냐하면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오던 것들은 이게 이제 바꾸기가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릇된 암,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해서 이제 진리에 맞게 이해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방향으로 욕망과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대상을 분별하고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억들이 쌓이는데 이게 바로 그릇된 기억이다 이거예요. 그릇된 암, 바르지 않은 암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게 그릇된 기억이고, 이 그릇된 기억이 반복된 것은 이제 그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어져 온 사람들은 나중에 그 다음의 마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화를 평소에 막 뭐 조그만 일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계속 버럭버럭 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화를 한 번 낼 때는 뭐 별거 아니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아예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게 일종의 조건화가 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만 발생하면은 그냥 그것이 화로 팍 분출되는 식으로 이 마음에 아예 이제 세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건 반사 비슷하게. 마치 걔한테 이제 정시에 음식을 갖다 주면 딱 그 시간만 되면 걔 치밀에 나오듯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맨날 화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 번뇌가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조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기만 하면은 그런 상황만 좀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이제 번뇌가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그릇된 기억이 형성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상, 좋아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애착이 달라붙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돼 있고, 또 항상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우수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나라고 자만의 성향, 그런 것도 항상 이렇게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반응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조건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번뇌일수록 우리가 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버려지는 거고, 이런 건 진짜 뭐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부처님께서 잠재성향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런 번뇌들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 가지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자만이나 견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조건화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죠? 화내고 뭐 집착하고 또 뭐 나를 내세우고 견해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화가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기가 힘들다. 또 이거는 이제 오랜 세월 누적된 건 아닌데 또 되게 보통 이제 쉽게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또 뇌리에 확 박혀서 그게 이제 또 일종의 소위 말해 트라우마나 그런 게 돼가지고 이게 또 우리 삶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죽음을 경험했다거나 뭐 전쟁터에 나가서 옆에 있는 동료가 죽는 그런 뭐 목이 잘려서 죽는 거라든가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자기가 또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식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잘 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이런 게 또 우리 마음에 딱 기억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반복해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이런 건 단기간에도 아주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조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 그릇된 기억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그냥 한 번 이렇게 일어날 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돼서 하나의 딱 형성이 돼버리면 이게 약간 실체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놓기도 쉽지 않고 계속 그 반응 형태도 이미 조건화가 돼 있으니까 마치 개에게 이제 정시에 음식을 주면 침을 흘리듯이 어떤 상황만 되면 그대로 뭐 욕망이 반응하거나 화가 반응하거나 자만이 일어나거나 견해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런 거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 이런 그릇된 기억을 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릇된 기억으로 형성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희석화시키고 다시 바른 기억을 형성시켜서 항상 이렇게 그릇된 기억이 현존하던 거를 바른 기억이 현존하고 바른 기억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기억 자체가 그 형성된 거라는 거에 대한, 이것도 결국은 그 기억이 계속 뭔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것들이 기억됐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기억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끄집어내고 또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하다 보면 현재 계속 이 기억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일어난 것이 이미 지나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건 그건 조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이건 실체도 그냥 그때 일어난 어떤 마음의 한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이건 무상한 것이고 실체도 없다, 만약에 이렇게 통찰을 했다면 그게 현재에 영향을 주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봐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로 다시 이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막 현재에 영향을 주는 이런 힘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 그릇된 기억이 좀 빠지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바른 기억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보통은 보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과 결합하면서 특히나 이제 공포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존을 해오기 위해서 어떤 위험 상황은 잘 기억되도록 우리 마음이 세팅이 내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하죠. 그래야 이제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기억 같은 건 좀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 기억이 강하게 되고 나면 이제 자꾸 현재에 드러나면서 영향을 주는데 이거를 과거에 지나간 하나의 조건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한 것이고 실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관찰을 하다 보면 이 기억이 반복해서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희석화돼서 나중에는 이게 그냥 그때 상황에서 그때 조건하고 현재 조건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또 특이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그럼 그때 뭐 전기가 나갔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우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나중에 이제 지금 상황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그 엘리베이터라는 그 조건 하나만 딱 보이면 그냥 마음이 자동으로 그래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엘리베이터만 들어가면 막 공포에 질리고 막 몸이 어떻게 얼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얼음이 된다 그러죠.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그냥 조건을 잘 이해하면 그때 조건하고 지금 조건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때 조건 그쯤 지금은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그냥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이건 실체도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놓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된 기억이 한번 형성이 되고 고착화되면 이건 정말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이거는 정말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한 해로움을 진짜 이해를 해도 그 그릇된 기억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형성되지 않도록 내가 뭔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빨리 털어버리려고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이제 그릇된 기억이 형성되지 않도록 벗어나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기억조차도 이게 무슨 실체가 아니라 이것도 조건 발생이라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조건화된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 비슷한 한 조건만 보이면 자동으로 이래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역시 그냥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한 거고 실체도 없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기억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 자체가 조건 발생이라는 걸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그릇된 기억이 형성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거나 이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그 그릇된 기억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그릇된 기억보다는 바른 기억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릇된 기억의 힘이 더 강하고 바른 기억의 힘이 약하다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다행히도 이 바른 기억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릇된 기억을 버리고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그릇된 기억은 점차 힘이 빠지고 이제 조건화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 구슬 같은 걸 계속 집어넣어서 구슬 같은 게 계속 쌓이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뭐랄까 실체로서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발생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기억이 점점 무뎌지면서 기억도 이제 현재의 영향을 줄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릇된 기억을 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바른 기억을 형성하다 보면 이 그릇된 기억이 현재 드러날 수고 현재 형성될 기회를 안 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된 기억을 부수고 바른 기억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른 기억은 이제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지혜나 이제 그런 자비심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거를 우리가 바른 기억이라고 하죠. 그런 바른 기억이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우리한테 이런 탐욕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이런 탐욕을 있는 그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이제 그 과거부터 많이 해오던 거니까 조건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이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탐욕이구나, 이건 성냄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이거를 이제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때부터는 이거에 대한 그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해로운 마음들에 대해서 지혜가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번뇌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계속 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또 그릇된 기억들, 나쁜 삿된 기억들이 계속 쌓일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바른 기억을 자꾸 형성하다 보면 이 삿된 기억이,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으켜주는 게 물을 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마음이 세력이 강해지고 점점 더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릇된 기억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계속 지혜가 작용을 하고 자비심이 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날 기회가 없고 조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건이 이제 형성된 조건이 점점 풀어지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바른 기억이 형성되겠죠. 그죠? 지혜로 인한 기억, 그 다음 자비로 인한 이런 기억이 형성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조건이 돼서 나중에는 지혜가 지혜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화가 화를 불렀고
탐욕이 탐욕을 불렀잖아요. 이제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한 이제 바른 기억이 형성이 되면 형성이 될수록 지혜가 지혜를 부르고 지혜가 조건화가 돼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번뇌로 작용할 게 이제는 조건이 바뀐 거예요. 조건화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걸 지혜롭게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그거를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달라붙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는 쪽으로 보통 작용을 했던 것이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거나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든 간에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하게 바라보는 이런 평온의 마음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의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싫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심으로 그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조건이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의 형태로 조건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비의 성량, 그렇게 평소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계속 쓰는 사람은 자비의 성량이 생기는 거죠. 또 지혜가 계속 작용하는 사람은 지혜의 성량이 생기고 또 평소에 뭐가 나타나도 좋은 게 나타나든 원하는 대상이든 원치 않는 대상이든 한 걸음 물러서서 균형을 갖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평온의 성량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릇된 기억으로 조건화되어 있던 마음이 바른 기억으로 조건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요게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좀 그릇된 기억으로 습관이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좀 익숙한 곳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화내고, 그냥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게 나타날 땐 그걸 즐기고 싶고, 원하지 않는 거 나타나면 막 싫어하고 막 밀쳐내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마음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보는 연습,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항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돌길을 가는 거나 비슷하고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그냥 비포장 도로 정도 가는데 나중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그 좀 평탄한 도로를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저항이 점점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른 기억으로 조건화가 돼버리면 이 저절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생기게 하고 자애심이 자애를 생기게 하니까 이때부터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수행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가 조금은 힘들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기만 하면 바른 기억으로 이제 그 좀 조건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지혜를 부르는 사띠가 바른 기억이 또 바른 기억이 생기게 또 삼매가 삼매를 부르는 이런 식의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기억이 잘 형성이 되면은 첫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른 기억이 생기면 왜 이렇게 지혜가 지혜를 부르냐 하면 바른 기억이 형성됐다는 건 이제 지혜가 이미 이제 마음에서 이제 좀 형성되고 이게 좀 자리를 잡고 이것이 이제 강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같으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를 그냥 이걸 실체화해서 이게 나타나면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로 반응하고 이랬던데 이거를 이것도 역시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 자체도 실체가 없는 거고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전환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그냥 두려움으로 갈 것들을 이제는 이런 게 나타나면 이건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만들어진 조건 발생인 것이 실체도 없는 거다. 이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요니소마나시카라라고 하죠. 그죠? 이 요니소마나시카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지혜로 현명한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에 기반은 바른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바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화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지혜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 여기에 현존하게 되는 거죠. 이 현 상황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로운 주의력을 기울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조건을 이게 이제 기억도 결국은 조건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조를 할 때도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고질적인 번뇌는 항상 뭔가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꼭 반조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질적인 번뇌라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오랜 시간 누적돼 왔고 조건화가 많이 된, 그러니까 기억으로 형성이 많이 되고 이게 조건화가 완전 돼버린 그런 번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 번뇌가 이렇게 정착되는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주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번뇌들이 조건됐는지. 그게 단순히 내면의 조건도 있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적인 조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님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은 그런 분 밑에 자라다 보면 뭔가 억압받고 막 이런 데서 형성된 그런 불안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맨날 폭력적인 그런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는 또 그런 데서 오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폭력을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폭력적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이제 이게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 번뇌가 형성됐는지, 어떻게 조건화가 됐는지, 그거를 한 번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이게 꼭 현재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보통 보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것들이, 보통 고질적인 번뇌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런 외부적인 조건과 내면의 조건은 또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가 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많았다면 여기엔 분명히 내가 애착하는 게 있고 그 애착 속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건 좀 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또 외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외적인 조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복되면서 내 번뇌가 조건화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명확히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번뇌들을 좀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게 되면 그 조건들을 해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 이 조건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바른 기억도 생기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이제 그냥 마치 공식을 외우듯이 이건 무상하니까 뭐 하고 이건 괴로움이니까 뭐 하고 이렇게만 해갖고는 사실 그게 깊이 있게 잘 접근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도 보통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그런 거를 보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은 보면 어릴 때 이제 정선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많고 또 아까 말했듯이 또 어떤 큰 단기간에 어떤 극단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살면서 꾸준히 이제 형성된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우리가 고질적인 번뇌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속에서 이렇게 조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좀 자기한테 고질적이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조건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에서 이런 그릇된 기억이 형성된 건지 그런 거를 깊이 반조를 해보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조건화된 것을 부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체시켜야 되는지가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볼 때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라는 것도 조건화된 거라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떤 조건에서 이런 번뇌가 형성됐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번뇌를 버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 표면적인 것만 버려내는 거지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명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반조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잘못 형성된 조건, 이거를 반조하면서 바른 조건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지혜로운 조건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사실 이건 과거에 지나간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도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건데 마치 실체처럼 내가 받아들였구나. 또는 이 세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 우연히 내가 그냥 그 엘리베이터에 갇힌 건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만 운명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거나 이렇게 해봐 이거 사실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그런 조건에서 생긴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실체화가 좀 벗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맨날 이제 나를 내세우고 했던, 자만을 부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이거 나를 이 몸과 내 어떤, 사실 정신적인 걸로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기억의 덩어리거든요. 과거부터 있어왔던 기억, 내가 살면서 했던 기억을 다 모아서 보통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형성된 것이구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기억되고서 그것이 나라는 어떤 개념을 만든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정말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을 나라고 내세웠구나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건을 정확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그릇된 기억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됐다면, 이 조건을 잘 들여다봐서 이런 나라는 개념이 형성된 조건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걸 바른 지혜로서 바르게 보다 보면 바른 기억으로 새롭게 조건이 형성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뭐하구나, 이게 나라고 하는 건 잘못 형성된, 그러니까 그릇된 알무로 형성된 그릇된 기억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른 알무로 다시 형성을 하면 바른 기억이 형성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조건과 기억에 대한 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런 조건들을 과거에 이제 이런 기억들을 거스머가서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이제 반조의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번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기억을 이제 확립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대념처경에 설해놓은, 그래서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마하사띠 파타나 숫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염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의 대상인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4가지 대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념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요즘은 사실 이게 이제 염처라는 번역, 그러니까 염처라는 거를 이제 영어에서도 그냥 the foundation, 그러니까 of mindfulness, 그러니까 이 기억의 대상으로, 기초로서 보통 이제 초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기억의 현전이라든가 사띠의 현전이라든가 사띠의 확립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이 어떻게 항상 현전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띠는 불교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른 기억이겠죠. 그죠? 이 바른 기억이 항상 현전하게 하는 거다. 또는 바른 기억이 확립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대념처경이에요. 그거는 우리 몸과
마음,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대상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그냥 관찰하면서 이 몸은 내 거야. 이 느낌은 좋은 거야. 느낌에 달라붙고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처럼 마치 이 법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마음이 쓰이던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몸은 무상하게 보고 느낌을 또 뭐로 봅니까? 이거는 괴로움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속의 견해에서 붓다의 견해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릇된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바르게 보면서 바른 견해로 보면서 형성된 바른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그릇된 기억으로 우리가 살아왔었다면 이제 이 염처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억 확립 수행을 통해서 바른 견해로 그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형성된 바른 기억을 만들어내다 보면 점점 이제 바른 기억으로 쫓겨나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함으로써 예전에는 그냥 몸이라고 하는 걸 그냥 세속적인 견해로만 봤지만 이게 바른 견해로 부처님의 견해로 보면서 바른 기억으로 형성을 하도록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그릇된 기억에서 바른 기억으로 가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렸어요. 버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 세상을 이제 옛날같이 그릇된 견해로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서 그러니까 항상 바른 기억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항상 지혜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볼 때 이 몸이라는 건 다 형성된 조건 따라 생긴 거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느낌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법도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몸이나 마음이나 느낌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조건 따라 이제 생긴 거란 그런 바른 기억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몸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이제 버려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제가 뭐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게 뭐냐. 부연 설명을 경전에서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팎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해라.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해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안팎이라는 건 그냥 나도 보고 남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팎이라고 하는 거고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 이게 뭐겠어요? 조건을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다 조건에서 생긴 거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라짐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데 내가 마치 이게 영원하고 내 것인 것처럼 또 영원하고 행복이고 내 것인 것처럼 잘못 알아서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을 한 거죠. 그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 따라 이렇게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면 이것이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철저히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을 봐도 그거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잊지 않고 이거에 대한 바른 기억이 확립되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이 이걸 바르게 보면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애착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그는 이제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아무것도 의지 안 한다. 왜? 우리가 세속에 있는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건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몸이 건강한 것 같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내 몸을 병이 들어서 배신할 수도 있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암이 걸리고 암이 뭐 오래 진행됐다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의지할 게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 조건 발생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질 않는. 그러니까 애착이 다 버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버려나가는, 그러니까 그릇된 기억을 버리고 바른 기억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릇된 기억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 왔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거잖아요. 바른 기억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함으로써 이제 수행을 하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릇된 기억을 버리고 바른 기억으로 형성되는 그 키포인트가 이런 게 다 조건 지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른 기억이 조건 지어졌다, 조건 발생이고 조건에서 형성된 것인 걸 알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된 기억 자체도 참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도 해로운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다 보면 바른 기억, 이런 이해 자체가 지혜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른 기억이 형성되고 이런 바른 기억,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조건 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바른 기억이 형성되면 그것이 확립되면 더 이상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이제 집착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념성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습관, 이게 이제 기억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과거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으켜왔던 그런 마음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습관이나 마음의 기억으로 형성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게 형성된 것들이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릇된 견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바꾸는 방법은 바른 견해로서 이제 계속 우리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바른 견해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죠. 계속 이런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계를 잘 지키고 그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계를 잘 지키고 또 삼매를 닦는 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장애를 버려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지혜를 개발하고 또 세상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개발하다 보면 조건 발생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지혜에 의해서 기억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은 다시는 그런 이제 그릇된 기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분들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세상을 계속 이렇게 조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른 기억을 형성시켜 나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번뇌를 버릴 때는 제가 이제 반조 관찰을 하고 이제 반조를 할 때는 그 반조할 때 어떤 조건에서 이런 번뇌가 일어났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해로운 법도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해로운 법을 버리는 되게 이제 큰 지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유익한 법도 어떻게 하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니까 이런 지혜가 생겼다. 어떻게 하니까 삼매가 생겼다. 어떻게 하니까 또 내가 자애심이 생겼다 하는 이런 조건을 파악하는 것도 또 바른 기억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기억으로 조건화되어 있는 것을 바른 기억의 조건화로 바꾸는 거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